이어서 이제 확통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통 28번 문제. 네, 주어 문제입니다. 자, 지금 카드를 이제 5장을 갖고 있는데, 앞면과 뒷면을 얘기하면서, 네, 여기 조건부 확률까지 같이 고려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카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앞면하고 뒷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조건부 확률로. 자, 일단요, 카드에 처음 시행해서 1이 나올 수 있는 카드를 골라봅시다. 이 카드, 이 카드, 이 카드. 이렇게 3장의 카드가 있겠죠. 근데 이런 카드들에서 앞에는 맨 첫 번째 카드는 앞뒷면이 둘 다 1이니까 얘는 네, 무조건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카드에서는 이 뒷면을 봤을 때만 1이 나오는 경우죠.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니까 여기까지가 전체거든요. 그럼 각각의 이제 확률들이 4분의 1씩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균등 확률입니다. 네. 첫 번째 카드가 차지하고 있는 조건부 확률에서의 전체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눠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조건이 다 똑같으면은 한 가지 경우만 구해서 곱하기 4로 해결해 버릴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그 분석서에 낸 거에는 균등 확률로 끝까지 풀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바뀌는지 한번 정확히 한번 봐볼게요. 자, 이 경우에 값을 각각의 번호를 붙여봅시다. 1, 2, 3, 4번으로 번호를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1번의 카드에 해당되는 거는 1번을 고르고 앞면의 카드를 고른 거죠. 그랬을 때는 나머지 4장이 남는데 그 나머지 4장에서 두 번째 시행을 통해서 서로 다른 번호의 숫자가 보이는 카드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뽑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고르고 앞뒷면이 있으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분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를 6건으로 우리가 구해주면 좋겠죠. 자, 6건을 구하기 위해서 1-로 정리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6건이니까 같은 거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이 같은 경우가 한 가지, 2로 같을 수 있는 경우가 서로 다른 3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3C2가 되겠죠. 이게 1번의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4분의 1만 곱해주면은 이게 조건부 확률에 2번에 만족시키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행을 만족시키는 확률이 되겠죠. 자, 2번은 근데 어때요? 같은 카드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균등 확률이 맞아요. 근데 3번하고 4번은 확률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3번부터 먼저 보시면은 3번은 지우는 게 누구예요? 지우는 게 두 번째 카드죠. 그래서 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지웠더니 첫 번째 카드에서 남는 게 누가 있어요? 1이 남아있죠. 그리고 3, 1, 4, 2, 5, 2. 그럼 얘도 똑같이 6건의 확률로 똑같이 풀어줄 텐데 자, 첫 번째 카드는 뽑게 되면은 1을 한 장밖에 못 고르게 되죠.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같거나 이렇게 똑같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안 생깁니다. 자, 그럼 나머지 카드에서 같은 경우는 2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죠. 그래서 3번의 경우는 균등 확률이 아니에요. 위에는 분자가 4인데 아래는 3이니까요. 자, 그럼 4번에서 이게 이제 균등 확률로 풀었을 때도 정답이 맞았던 이유는 4번이 3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거든요. 자, 그래서 3번 이어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은 얘를 지우는 케이스네요. 그러면 나머지에서 똑같이 분모까지는 똑같이 적어주시고 이제 같아지는 경우들을 빼줄 건데 2가 3개가 있죠. 그래서 3C2 1은 이렇게 같아질 수 있고 이렇게 같아질 수 있다고 했죠. 한 카드에서는 동시에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카드의 경우의 수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3이었지만 아래에서 5가 나오면서
전체를 그냥 4로 맞춰서 균등 확률로 풀었을 때 우연히 답이 맞았다. 네. 그래서 네, 분석선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둘의 평균이 위에 있는 거랑 같아져서 계산해보면 1-6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6분의 5가 답이 됩니다. 네, 조건부 확률의 문제를 이렇게 같이 풀어봤는데요. 자, 일반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는 어떻게 풀죠? 요 앞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하고요. 요 뒤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해서 다 구해서 앞에 있는 경우를 전체를 보고 뒤에 있는 경우를 특정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가 이제 전체가 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제 확률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네, 경우의 수로 똑같이 구한다고 하면은 뭐 처음에 이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앞면이랑 뒷면이랑 어떤 경우가 나온지 모르니까 2를 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에서 2장을 더 뽑을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카드에서 2장을 더 뽑을 거니까 8C2 4C2죠. 미안. 나머지 카드 4장이니까 4C2에 앞뒷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2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에서 이 카드를 뽑았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뒷면을 뽑아야 되고, 그럼 나머지 4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고 역시나 2의 제곱 앞뒷면이 있으니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에다 이제 곱하기 2를 해준 게 전체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6건의 확률들을 다 구해보면 처음 거 1 더하기 3 4가지, 두 번째 거 1 더하기 3 4가지, 세 번째 경우 3가지, 네 번째 경우 5가지. 이렇게 전체에서 빼줘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다 좋은 방법이니까요. 확률로도 계산해 보시고 경우의 수로도 계산해 보세요. 네, 이어서 29번인데요. 자, 29번 문제가 요즘에 이제 그 5월 우리 교육청 문제에 이어서 이렇게 뒤에 변별력 문제로 나오고 있네요. 아마 이거는 네, 수능 때에서는 좀 변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지금 범위가 작아서 앞에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네, 뒤에서는 이쪽 자리에 이제 통계가 한 문제 꼭 들어오죠. 통계하고 조건부 확률 또는 조건부 확률 플러스 독립시행의 확률, 그리고 함수의 개수 또는 중복조합. 자, 요 정도 안에서 변별력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29번 문제를 보면요. 가조건이 좀 강력하죠. 8의 약수가 1, 2, 4, 8인데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 8의 약수를 우리가 나열할 수 있겠다. 서로 이제 간격을 갖고 띄엄띄엄 나열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곱이 20의 배수인 의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5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그 5월 3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원순위의 문제가 이렇게 변별력 문제로 나오는데 한 줄로 예쁘게 풀리면 이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보니까 1하고 2하고 4하고 8에서요. 요 1, 2는요. 5를 곱해도 20이 안 되는 숫자고, 자, 4하고 8은 5를 곱하면 20이 넘어가는 숫자가 되죠. 네, 그래서 결국에 1, 2, 4, 8의 위치가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 5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의 개수가 변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1하고 2가 이렇게 이웃해 있어요. 그럼 5가 못 들어가는 건 이 자리만 못 들어가겠죠. 근데 1하고 2가 만약에 네,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4하고 8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5의 위치는 이제 자유롭게 막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1하고 2가 마주보는 케이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케이스하고 1하고 2가 이렇게 붙어있는 한 칸만 가운데 놔두고 이웃한 모양의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1하고 2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키고요. 한 가지. 마주보고 있는 것도 한 가지. 그럼 4하고 8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자, 원순열에서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죠? 3팩이니까 6가지죠. 그 중에서 2가지를 뺐으니까 이렇게 이웃해 있는 이런 경우는 총 몇 가지? 4가지. 전체 6가지에서 2가지를 빼주니까요. 자, 그렇게 여기다 4하고 8 자리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이때는 5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겠죠?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5의 가지수가 이건 1, 2, 4, 8의 가지수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5의 가지수 4가지. 여기도 자, 5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그래서 3가지. 여기는 5, 여기는 1, 2, 4, 8입니다. 자, 나머지는 당연히 몇 팩이에요? 네, 나머지는 당연히 3팩이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고요. 원순열은 이미 앞에서 다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3하고 1하고 3하고 7 요게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구해보니까 앞에는 8가지, 뒤에는 12가지, 20가지고 거기다 6을 곱하니까 120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1, 2, 4, 8로 생각하면 112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냥 나열해서 5 생각해주면은. 그래서 실수하기 좀 좋기 때문에 조금, 원순열? 변별열? 그러면은 케이스를 나눠야겠다. 원순열뿐만이 아니어도, 네,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30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의 개수 문제죠.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는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풉니다. 자, F1 더하기 F2는 F3이고, 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F4가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줄여서 한 줄로 표현해 놨고요. 자, 그러면 1, 2, 3, 4와 자, 0, 1, 2, 3, 4를 적어 놓을게요. 자, 이때 처음에 1이 기준으로 시작해서 1이 2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2도 2 이상 가야겠죠? 그럼 3은 4 이상 가야 되고, 그러면 4가 갈 자리가 안 생기네요.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옆에다 이제 1로 가는 케이스도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지우고, 네, 1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1이 1로 갔다. 그럼 2가 어디로 갈 수 있죠? 1 이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3은요? 둘이 더했으니까 2 이상으로 갈 수 있고, 4는요? 그러면은 3개 더했으니까 4 이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최선이구나. 이렇게 가는 경우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한 가지. 자, 그럼 이 경우들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돼요? 네, 나머지는 1이 항상 0으로 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1은 항상 0으로 가는구나. 그럼 이제 2가 0으로 갈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연두색으로 할게요. 자, 2가 0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3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3도 0으로 갈 수 있고 1로 갈 수 있고 2로 갈 수 있습니다. 3으로 갈 수도 있고 4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 3이 일단 0으로 가게 되면은 4에서 가질 수 있는 가지가 5가지. 0, 1, 2, 3, 4. 3이 1로 가게 되면은 다음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른쪽에 연두색의 위치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3이 어디로 갔다? 네, 3이 1로 간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3이 1로 갔다고 했으니까 2가 1로 가는 거죠. 자, 2가 1로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3이 갈 수 있는 방법이 1부터 갈 수 있겠죠. 그럼 4가 2, 3, 4로 갈 수 있어요. 3가지. 자, 3이 2로 갔어요. 그러면은 3, 4로 갈 수 있으니까 2가지. 마지막 1가지입니다.
자, 이 아래에다 이제 한번 더 해볼게요. 2가 0으로 가지 않고 이번에는 2가 2로 가는 케이스까지 가볼게요. 그럼 3이 갈 수 있는 거는 2가 있겠죠? 3은 무조건 2로 가야 되고 4도 무조건 4로 가야 된다. 즉, 한 가지 경우밖에 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총 몇 가지예요? 네, 총 23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함수의 개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직접 갈 수 있는 케이스들을 나눠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